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난팀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 바로 뒤에 보이는 볼보 XC60입니다. 일단 이 차의 정확한 트림은 B5 울트라 브라이트예요. 가격이 딱 7천만 원인 차인데 이 차의 판매량이 작년에 보니까 5,988대를 팔았더라고요. 근데 이 숫자가 동급 수입 중형 SUV 중에서 2위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1위가 GLC예요. 근데 GLC는 작년에 그 풀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솔직히 좀 신차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이 차가 X3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3라 하면 이급에서 거의 교과서로 인식되는 차량인데 그 차보다 더 많이 팔았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2박 3일 동안 시승을 하면서 도대체 이 차의 매력은 뭘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고 그걸 리뷰를 통해서 이제 풀어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차의 2열이에요. 2열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2열로 들어왔는데 뭐 딱 보시면은 제가 왜 2열부터 먼저 언급을 드리는지 아실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성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 레그룸에 있어서 엄청 여유가 있는데, 지금 주먹이 보시면은 2개가 들어가고도 한 반 개 정도, 한 3분의 1 주먹 정도가 남는 이 공간성을 보여주는데, 이 급에서 이 정도의 공간성을 보여주는 차가 없어요. X3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주먹이 1개하고 반 개가 이제 들어갈랑 말랑 이제 하는 그 정도의 좀 좁은 공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면은 같은 이 전륜구동 플랫폼인 렉서스 NX보다 레그룸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은 수치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입 중형 SUV를 이제 패밀리 SUV로서 고려하시는 분들이 X3나 GLC 같은 차를 보면은 약간 좀 이게 확신이 안 들어요. 이런 공간성을 보고도 이거를 과연 패밀리 SUV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X3 패밀리카로 괜찮아요? 이런 질문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치를 보면서 합리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앉아보면은 이거 패밀리 SUV를 사용해도 되겠다 라는 이 확신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의 판매량이 좀 높은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시트 착자감도 좀 보면은 볼보 시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느낌이 특이해요. 완전히 푹신한 편도 아니고 약간 좀 탄탄한 편에 가까운데, 이 착자감이 되게 편해요. 그냥 푹신해서 오는 편안함이 아니고 약간 인체공학적으로 이게 시트가 이렇게 약간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이 등받이 부분만 파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딱 앉으면은 요추는 잘 지지가 되고 이 등받이 부분 약간 좀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라서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차의 승차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과연 이 승차감도 이 패밀리 SUV에 걸맞게 정말 잘 세팅이 돼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 구간이 지금 철길도 좀 있고 요철이 많고 그다음 방지턱도 좀 있는 구간이에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요런 거 톡톡 치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여기 철길 있거든요. 다당 하고 바로 방지턱, 그리고 여기서도 방지턱 한번 넘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넘으면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뭐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넘어보지만 제가 이 차를 받아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한 10분 정도만 돌아다녀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는 승차감이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에요. 이런 잔잔한 여기 보이는 이런 거 갈 때도 이 시트 아래에서의 어떤 요철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잘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경쟁차들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엄청 치중돼 있고 X3의 승차감이랑 맞먹는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딱 가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이 차의 하체를 보면은 이런 승차감이 나오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내려서 바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자, 여기 보시면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댐퍼의 상단 끝단 이 마운트죠. 보시면은 좀 이상한 점이 보이죠. 보통은 댐퍼 마운트가 이쪽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댐퍼기를 최대한 길게 뽑아주는 게 일반적인데, 댐퍼 마운트가 굉장히 낮게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댐퍼의 하단부가 어디 있을까요? 자, 댐퍼의 하단부는 너클암에 정상적으로 이제 꽂혀져 있죠. 너클암이란다, 로우암에. 그래서 댐퍼의 길이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이 길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휠하우스 끝단까지 댐퍼가 올라와 가지고 한 이 정도의 길이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인 댐퍼 길이보다 한 60%, 6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댐퍼 길이가 짧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댐퍼의 스트로크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댐퍼가 움직임을 그렇게 풍부하게 먹어주는 그런 좋은 승차감이 나오기는 좀 힘들긴 하다. 그건 뭐 당연한 로직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는 또 앞바퀴 가서 좀 설명드릴 건데, 자, 앞에 보시면은 이 서스펜션의 형태가 뭐죠? 더블 리시본 서스펜션이죠. 바퀴를 위쪽에서도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서도 하나 이제 잡아주죠. 그래서 더블 리시본 형태인데, 이 더블 리시본 형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퀴를 두 개의 포인트 위아래에서 하나 잡아주기 때문에 이 댐퍼에 어떤 부담이 많이 안 가요. 그래서 보통 더블 리시본 잡는 차들 보면은 댐퍼의 어떤 굵기, 그리고 스프링의 어떤 스프링 레이트 값,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댐퍼의 굵기 있잖아요. 이게 되게 굵어요. 이 차급에서 비교하자면 굉장히 굵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의문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 X3처럼 맥퍼슨 스트럿이었다라고 하면은, 맥퍼슨 스트럿은 이제 바퀴의 아래쪽 부분만 잡아주고 가기 때문에 어떤 강성을 좀 살리고 움직임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댐퍼를 굉장히 두껍고 댐퍼 관세를 또 단단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X3가 그래요. 근데 이 차는 더블 리시본이잖아요. 근데 댐퍼 길이도 짧고 댐퍼 감쇄력도 굉장히 탄탄해서 왜 그렇게 하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뒤쪽으로 가면은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여기 보이시는 이 리프 스프링 때문이에요. 자, 리프 스프링 볼보에서 굉장히 잘 쓰는 형태죠. 코일 스프링을 빼고 리프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D열의 어떤 공간성을 살리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리프 스프링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횡방향의 스프링이잖아요. 보통 코일 스프링처럼 종방향의 스프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퀴는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 리프 스프링은 횡방향의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상하의 움직임을 먹어줄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딱 봐도 이게 막대기잖아요. 이 상하의 움직임이 제한되는데, 이 댐퍼를 굉장히 길고 부드럽게 세팅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리프 스프링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차는 리프 스프링의 움직임의 한계 때문에 댐퍼를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댐퍼도 부드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보의 승차감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근데 사실 저는 예상을 했어요. 제가 뭐 볼보 차를 완전 처음 타보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볼보에서 독립한 폴스타 있잖아요, 전기차 브랜드. 그 차도 타보면은 댐퍼가 항상 되게 두텁고, 그로 인해서 승차감이 되게 탄탄해요. 탄탄한데,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차의 승차감은 전혀 불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급에 있는 차들을 다 타봤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이 승차감이 되게 탄탄한 브랜드가 있고, 굉장히 이 승차감이 부드러운 브랜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떤 차를 타든 간에, 뭐 X3 타든 간에, 뭐 NX를 타든 간에 절대 승차감이 불쾌한 차는 없어요. 이 5개 차종 중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하체 소재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부싱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7천만 원, 8천만 원 급으로 올라와 버리면. 이 차의 소재도 보면은 스틸이 거의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딱 강성이 필요한 트레일링함 이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하체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진동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진동이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요. 빨리 사라져요. 굉장히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뒤에 리프 스프링하고 로어암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포인트를 보면은 부싱이 굉장히 두텁게 돼 있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 렉서스보다 더 두텁게 부싱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도 계속 안 좋은 노면을 가면서 이 짠짠한 요철이 계속 들어오기는 하는데, 요철이 딱 한 번 치고 그냥 끝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철이 한 번 딱 치고 끝나냐, 아니면은 요철이 계속 살아서 이 지속이 되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대중적인 브랜드로 가서 이제 그냥 단순히 댐퍼만 탄탄한 차들을 타보면은 요철이 계속 살아나서 이 운전자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없다. 자, 우리 방지턱도 한번 넘어볼까요? 자, 방지턱 좀 빠른 속도로. 지금 거의 뭐 한 70km로 넘었는데, 자, 다시 한번 한 57km. 이 정도로 넘으면은 계단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느낌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바퀴가 방지턱을 타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뒷바퀴도 타고 이제 떨어질 때의 충격을 먹어주는 느낌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알루미늄 합금과 부식류가 굉장히 두텁고 이렇기 때문에 딱 먹어줄 때의 그 느낌이 굉장히 보드랍습니다. 고급스러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혹여나 액션캠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입니다. 제가 5년 가까이 유튜브를 하면서 매주 액션캠을 하드하게 사용하는 유저로서 이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는 정말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액션캠을 구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발열 관리와 촬영 지속 시간입니다. 액션캠 특성상 방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 배출에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밖에서 촬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기기가 쉽게 열을 받고 꺼지기 쉽습니다. 고프로가 여전히 그런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DJI 액션4랑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 4K 60프레임에 놓고 하나가 기기 과열로 꺼질 때까지 촬영해봤습니다. 38분쯤 되자 액션4 제품의 화면을 켜니까 기기 과열로 스크린이 3초 안에 꺼진다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1시간 8분경 액션4에서는 기기 과열로 촬영이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 제품은 여전히 계속 촬영이 되는 모습을 보다가 실험을 종료하였습니다. 둘 다 1시간 넘은 게 대단하긴 한데, 그럼에도 인스타360 쪽이 승리를 하여서 이 정도로 가면 정말 열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동차 유튜브로서 아주 유용했던 기능, 바로 저조도 기능이 있다는 건데, 어떤 액션캠이든 저조도 보정 기능이 있긴 하지만 에이스 프로 2는 퓨얼 비디오라고 저조도 촬영 전용 모드가 존재합니다. 액션4랑 에이스 프로 2를 똑같이 비교하면 확실히 차별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여행 가서 좋은 영상을 남기고 싶을 때 액션캠을 활용하는데, 이 정도라면 밤에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남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시캠 모드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액션캠을 블랙박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차는 보통 블랙박스가 있지만 라이더분들은 오토바이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대시캠 모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루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루프 시간이 지나면 앞에 영상은 자동으로 날아가면서 용량을 세이빙하면서 주행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녹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녹화 시간도 정확히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바로 이 플립 기능입니다. 액션캠으로 셀카 찍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전면 화면 모드가 꼭 필요한데, DJI 액션4의 경우 미리 보기 스크린이 있긴 하지만 스크린이 작다 보니까 가장자리 부분은 잘리거든요. 근데 에이스 프로 2는 그럴 걱정 없이 메인 화면을 이렇게 플립해버리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메인 화면이 보입니다. 액션캠으로 셀프 영상을 찍으실 때도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액션캠에서 제일 중요한 화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같은 배경을 액션4와 에이스 프로 2로 촬영했을 때 전체적인 디테일을 에이스 프로 2 쪽이 더 잘 잡아내주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인 색감 또한 조금 더 쨍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렌즈를 보시면 여기 익숙한 단어가 적혀져 있죠. 라이카예요. 인스타360 측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뿐만 아니라 1.3인치의 플래그십급 센서에다가 액션4에서는 지원해주지 않는 8K 30프레임 화질까지 지원합니다. 액션캠에서 8K까지 지원해주는 모델은 처음 보는데, 이런 성능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액션캠 중 최초의 듀얼 AI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액티비티한 영상을 찍고 싶은 분들을 위해 GPS 미리 보기 리모컨도 있는데,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을 손목에서 즉시 체크하고 녹화를 시작 중단할 수 있으며, 저 같은 자동차 유튜버들은 특히 차량 밖에 카메라를 마운트했을 시 간편하게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런 많은 기능을 가진 액션캠을 처음 봤고, 화질 또한 최상급이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가 댐퍼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잡아 돌려보면은 이 급에서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차들 중에서 롤이 제일 없어요. 그러니까 롤이 굉장히 억제가 돼 있어요. 여기서도 조금 브레이크 밟아주고, 와, 이게 롤이 이 정도로 억제가 돼 있을 수가 있나? 이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아우디급인데, 제가 좀 이게 격하게 테스트 하긴 했지만, 패밀리카에서 롤이 이 정도로 억제가 돼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게 2열에 있어서 어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여기 회전교차라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가요. 뭐 이 정도 속도로 가겠죠. 지금 33km로 갔으니까. 이 정도 속도로 가면은 보통 이제 롤이 좀 많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회전교차로 해서 2열이 이제 기울어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조심조심히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롤 억제력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도로 주행을 함에 있어서 2열에 앉은 사람 또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멀미를 하거나 롤을 좀 많이 느끼거나 그럴 일이 사실 전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롤이 굉장히 억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램프 구간,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롤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차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차선 변경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차선 변경. 다시 한번 이렇게 할 때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뒤가 따로 노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 차의 리어 서스펜션이 뒤쪽에 어떤 격한 움직임, 이런 격한 움직임을 컨트롤을 못한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실제 이 영상에서 체감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차랑 X3를 그냥 번갈아 가면서 시승하면서 차선 변경을 그냥 잠깐씩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리어가 움직이는 느낌 자체가 그냥 다르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건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 차의 어떤 롤을 처리해주는 방식이 별로 좋지는 않다 라는 건데, 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차는 그 뒤쪽에 인테그럴 링크가 달려 있거든요. 인테그럴 링크의 특징이 뭐냐면 뒷바퀴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기가 굉장히 힘든 서스펜션이에요. 왜냐하면 뒤쪽에 그냥 대문짝만한 알루미늄 로어암 하나 달려 있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 차는 패밀리 SUV잖아요. 아마 이렇게 차선 변경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사서 중고차를 팔 때까지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 차를 타면서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급에서 그 X3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BMW의 운동 성능 이런 거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X3에서 BMW만의 그런 운동 성능을 딱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충격을 받죠. 처음에는 이런 차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X3 아니면은 나는 못하겠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차를 패밀리카로 생각했을 때는 뒷자리가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우디 Q5, 렉서스 NX, 그리고 볼보 XC60 이런 차들을 구매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좀 오게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이거는 볼보 차들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엔진음이 좀 큽니다. 보시면 이 터보가 돌았을 때 회전 질감 자체가 절대 부드럽지는 않아요. 굉장히 걸걸한 소리가 나는데,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발견한 게 뭐냐면, 자,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딱 터보를 터트리고 나서 바로 스로틀을 떼잖아요. 자, 이게 그럼 터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보통 이렇게 튜닝카들 있잖아요. 터빈의 부스트압을 굉장히 높인 차들이 터빈을 터트리고 나서 엑셀을 떼면은 거기서 슝 하는 이런 터빈 돌아가는 소리가 운전자에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 차가 그 소리가 약하게 들려요. 정말로. 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게 터보 부스트압을 엄청 높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터보렉도 있고 그런데, 이제 터보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터보에서 나오는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주행 리뷰는 끝났고, 제가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순정 T맵 내비게이션입니다. 뭐 볼보가 거의 이 순정 T맵의 시초죠. 지금은 이제 BMW, BYD, 테슬라도 따라서 이제 순정 내비로 T맵을 장착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T맵 순정 내비가 정말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이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휴대폰 배터리를 굉장히 빨리 먹거든요. 그래서 순정으로 T맵이 들어가 있으면 핸드폰을 그냥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을 걸어 놓고 그냥 이걸로만 내비를 사용하면 돼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 T맵의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가지고 이 길 안내가 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로 하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을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볼보는 정말 이런 인포테인먼트에 엄청 신경을 썼다. 이것도 엄청난 상품성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이 차가 굉장히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가 뭐냐, 2열 공간감에서의 엄청난 장점 빼고는 주행 성능이나 뭐 승차감, 소음 이런 면에 있어서 엄청 큰 장점은 없어요. 엄청 큰 단점도 없어요.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죠. 이 차의 가격이 딱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상위 트림이에요. B5 울트라 브라이트가. 제일 하위 트림이 6,400에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경쟁차들을 보면은 7천만 원에 상위 트림을 구매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좋은 소비자 평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볼보 XC60 타보니까 너무너무 무난하고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될 것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이 차를 사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